네,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어제 우리 대박이님들도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유럽장 개장 상황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죠? 유럽장이 개장한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폭락이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50% 가까이 폭락하는 50%를 넘었다 왔죠. 마이너스 50%까지 넘었다 오는. 실제적으로 이제 마감은 마이너스 40%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지수가 40% 50% 빠지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이제 목숨이 더 중요한 거고, 목숨값은 어떤 돈으로도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좀 진짜 푸틴이 욕하고 싶을 정도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동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크라 전역을 갖다가 이제 총 공격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상자 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처음으로 이제 가장 걱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역시나 뭐 유럽 증시, 러시아가 뭐 50% 급락이 나오니까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 다 급락이 나왔죠. 4% 5%대 이제 급락세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도 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자는데, 아예 우리 대박인들도 잠 못 자고 계속 뉴스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속보 올라오는 거 계속 보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 수요일 날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고된 전쟁 같은 경우에 전쟁이 오히려 터지면 시장은 이제 디데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주가가 올라갈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모습이 어제 딱 나타났어요. 어제 이제 당연히 나스닥도 급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급락 출발을 하고 마이너스 3%대까지 떨어졌는데요. 3%대에서 바로 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플러스 3%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쟁이 좀 생각보다 사이즈가 더 크게 발발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급락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장중에,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시장은 이미 전쟁 우려감은 한참 반영이 돼 왔다는 거죠. 미리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예고된 전쟁 같은 경우엔 전쟁이 터질 때 급락을 때려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건데, 급락을 때려 맞긴 하지만 급락을 때려 맞으면 그게 마지막 투매다라고 생각하고 저점을 잡고 그동안 쭉 올라왔다, 이런 이제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터졌고 어제 미국장 급락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이다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오면 또 이제 반등 나오나 보다 그러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몰림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하루는 그렇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 거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슈는 결국 어떻게 가느냐. 일어난 거면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좋고요. 지금 보니까 어제 이미 좀 약간 예감이 든 게,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게요, 러시아 진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전쟁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나겠구나, 며칠 안에 끝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원인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제 밤에 이미 나온 소식이었죠. 키예프 쪽도 벌써 러시아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로 따지면 키예프를 이제 향해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고 있고, 불과 몇 시간 남았다, 몇 시간 내에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 우리 주말 동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그래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상전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이 결상전으로 가는 게 당연히 이제 우리 국가가 지금 침공을 당했는데 다들 총 들고 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 결상전으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만 더 늘어나는 형국이라면 과연 이게 결상전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젤렌스키 전쟁 첫날 우크라이나 137명이 숨졌다, 총 동원령에 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총 들고 싸우겠다는 사람 있으면 총을 지급하겠다. 18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다들 총 들고 무조건 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상전을 표명을 한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뭐 18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남성은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눈시울을 좀 자극하는 찡한 이야기도 있죠. 주변에
우리만 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겠는가? 아무도 없다. 나토 형권을 줄 준비도 돼 있냐? 그것도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대응과 태도에도 불만 나타냈고 우리 군대의 무기와 탄약을 도와달라. 유엔 평화유지군 제발 좀 들어와 달라. 파괴공작 그룹이 키예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키예프까지 지금 진격을 한 상황이고요. 자기는 공격 목표 1번이지만 나는 가족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선은 어떻게든 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최선인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복 선언을 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항복 선언이란 건 그냥 항복 선언이 아니라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사상자가 나타나지 않게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나온 속보입니다. 방금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 러시아와 적대행위 중단에 관련돼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 안타깝고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도 정말 제발 좀 무사하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만 지수로 따지게 되면 결국에는 뭐 항복 선언을 하게 됐든 협상을 해서 이제 일단은 좀 푸틴이 좀 제발 좀 이제 더 이상 미사일 쏘는 것 좀 그만하고 총 쏘는 것 좀 일단은 딱 스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서 원하는 걸 이제 그냥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만 좀 이제 쏘고 빨리 이제 전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우리 아마 대박이님도 대충 이제 흐름을 보면 대충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말 안에 어쨌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전쟁은 끝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빨리 끝나주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우리 대박이님도 그동안 뭐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거죠. 뭐 우크라이나인들은 직접적인 전쟁 피해를 받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산이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간접적인 피해를 다 보게 된 건데 이게 다 푸틴 때문이다. 이 나쁜 놈 얘기 한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전쟁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되돌리면 될 겁니다. 물론 시장에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많고 악재들이 많죠. 뭐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은 끝난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긴축기에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천연가스나 이제 유가 같은 러시아를 제재를 할 거니까 이 유가나 천연가스의 고공행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쟁 되돌림 현상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수치는 한 950포인트 정도 선까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시장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대박이님들은 제가 그동안 수요일날도 그랬고 그냥 기다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장 반등 나오면 충분히 우리 대박이님도 이제 기다렸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도 하고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에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뉴스는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가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ST팜에 대해서 우리 또 코멘트 해주길 기다리시는 또 대박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어차피 목요일날 실적 발표할 거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코멘트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 하자 이러면서 이제 넘겼었는데 그래서 오늘 S팜도 간략하게 코멘트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 4분기 실적만 일단 놓고 보면 일단은 뭐 다행스러운 점은 2021년 결산 실적은 이제 흑자 전환됐죠.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 뭐 루머로 돌던 뭐 관리 종목이니 뭐니 그런 거는 아예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 4분기 실적만 놓고 볼게요. 4분기 실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닝 쇼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ST팜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517억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어요. 4분기 마이너스 5.6억이 나왔죠. 5억 6천만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570억 정도, 매출액은 5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한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오니 시장에서 이제 뭐 처음에 우리 대박인도 봤을 때 야 실적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매출이 100억이 있는 게 있어요. 100억. 100억은
1분기로 이연을 시켰어요. 매출을 100억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17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4분기 매출액이 617억. 그러니까 시장에 예상해 놓은 게 이걸 포함해서 예상한 거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올해 매출액이 4, 50억 정도 더 나온 거고요. 이 100억에서 또 여기서 이제 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으로 들어갈 게 있었잖아요. 들어갈 게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도 실제 예상치로 따지면 몇십억 정도는 플러스가 됐었다. 플러스 값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40억의 직원 성과급이 들어갔어요. 근데 직원 성과급을 올해 줬잖아요. 올해 준 거를 갖다가 작년 4분기 때 그냥 미리 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40억은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50억보다 훨씬 더 많이 영업이익도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실적은 잘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좀 고마운 부분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ST팜이 우리 투자자분들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 벌어봐야 몇십억 못 벌었잖아요.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었지 않습니까? 물론 흑자로 가긴 했지만 근데 흑자 전환되자마자 앞으로 이제 들어갈 돈도 많을 텐데 보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재작년보다 40% 정도 연구개발비도 더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 연구개발비를 130억대를 썼는데 작년에는 180 몇 억, 190억 가까이 썼더라고요. 연구개발비를. 근데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더 연구개발비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 돈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나왔다고 주주들한테 배당금 500원, 주당 500원씩 현금 배당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 회사는 진짜 다르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돈 쓸 데가 많지 벌어들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주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먹을까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흑자 전환됐다고 해서 바로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고 앞으로 쓸 돈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거죠. 결국에는 ST팜이 보니까 우리 올리고 핵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더라고. 2배 가까이 증가했죠. 2배 증가했던데 앞으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올해는 또 거기서 또 2배 이상 또 증가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ST팜은 앞으로도 돈을 벌면 그 돈을 그냥 그대로 회사에 이렇게 유보금으로 놔두지 않고 계속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만 올라가줘도 고마운데 주가도 주가대로 올라가고 현금 배당도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돈을 많이 벌수록. 그러면 이제 배당도 받고 우리가 이거를 뭐 한 6개월, 3개월 두고 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 계속 쌓이는 동안 한 5년 이상을 가지고 들고 갈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다면 매년마다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ST팜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다는 게 결국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T팜의 개별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폭락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도 폭락이 나타났는데 어떤 바이오 업체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글로벌 바이오 섹터가 긴축 우려감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영향도 당연히 받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 거고 우리도 키 맞추기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T팜은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도 요만한 코딱지만한 악재도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딱 붙이고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요. 이번 주 되게 피곤한 주였죠. 푹 쉬시고 저도 이번 주는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밤에 우리 모두도 푹 쉬고 다음 주에는 시장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등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는 즐거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